역시 법사위에서 어제 맹활약한 의원님입니다. 최혁진 의원님과 함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가지고. 어제도 법사위에서 열심히 정말 그 최전선에서 네. 싸우는 모습을 잘 봤는데 예. 어떠셨어요? 어제 법사위 계속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고 들어갔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아. 일단은 어제 입법청문회인데 네. 어제 관봉권 뭐 이슈뿐만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를 검찰이 은폐 축소했다라는 의혹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본인들이 또 실기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네. 그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전 모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AI 위조다 뭐다 이런 거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퍼져가지고 다 AI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근데 이제 있고. 어쨌든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음성 변조라고 하는 것이 됐고 아침에 시작 직전에 나경원 의원이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저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입법청문회를 최대한 방해하려고 네. 들어오자마자 뭐 간사선임권 가지고 목리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 그 나경원 의원은 또 그 와중에도 예. 정치적인 쇼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위원장과 자기가 동급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대거리를 하면서 의장석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으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밀어대고 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나대전이라고 하는 언론의 네. 제목이 나온 것처럼 나경원은 추미애급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아주 용을 쓰신 거죠. 예. 아 그렇게 보셨군요. 네. 예.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추미애 예. 위원장 바로 앞에 가가지고 네. 랩을 하는 저는 랩하는 줄 알았어요. 뭐 나경원 의원 모습 보면서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작정하고 나왔더라고요. 나경원 그렇죠. 의원. 이제 언론이 많이 있으니까 예. 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하. 오전에 아주 쇼를 한 건데요. 예.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경고. 퇴장. 예. 퇴장했는데도 안 나가더라고요. 끝까지 안 나가고 앉아 있으니까 예. 일체 발언권을 주지 않았죠. 퇴장 명령이 난 사람한테 발언권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를 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아 공개서지안법 위반이다. 맞습니다. 예. 의사를 지금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할 것인지 아하. 별도 고발을 한 것인지 곧바로 조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또 고발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재판은 그럼 또 몇 년 걸려서 또 재판? 뭐 만약에 재판을 앞당기려고 하면 현재 구형 나온 것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 가능하면 예. 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여하간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네요. 대한민국의 바로서는 또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회의원이면 법을 제일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네. 말씀.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예. 경기도지사 출마할 걸로 또 예상이 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렇게 맞짱을 뜨고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한다 일부러. 뭐 그런 속생각이 있는지 썰도 막 모르겠지만 나오고. 예. 뭐 사실 그 정치인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된다. 본인의 깜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봐주겠느냐. 저는 절대 곱게 볼 사람들이 없겠다. 오히려 네. 표를 깎아먹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화면을 지금 보게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좀 차분하게 네.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뭐 표정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어제 김용민 간사랑 그 어제 팔을 톡톡 치면서 얘기하고 제가 있는데. 볼 때는요. 저 뭐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예. 와서 추미애 위원장을 계속 자극을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신종일관 예. 아주 차분하고 예. 단호한 태도로 의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실패했죠 작전에. 실패한 예. 셈이다. 지금 오전 보면. 내내 용을 써가지고 물론 시간을 연장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8시에 끝날 회의가 12시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그러지 않고 만약 끝까지 계속적으로 다 했죠. 오후까지 방해한다. 네. 밤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관봉권 예. 띠지 사안이나 뭐 술파티 의혹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오전에 좀 네. 몰아서
보고 했으면은 더 보도도 많이 되고 있을 텐데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봤을 때.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오마이 TV나 이런 예.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든든한 게 또 쇼츠로 다 만들어가지고 사안별로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게 남습니다. 해주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또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의 모습을 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희대 청문회가 의결되지 않습니까? 어제 예,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돼서 30일에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청문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게 된다. 이거는 뭔가 예. 정말 국민들 앞에 나서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겠죠. 예. 국민들 앞에 나서지 못할 상황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본인들은 법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모두가 헌법 밑에 있는 거고 법 아래에 있는 거고 국민을 모시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네. 근데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 명령으로 예. 법에 근거해서 나와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밝히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네.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다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네. 행정부도 다 나와서 국감을 받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그러면 대통령보다 위에고 네. 더 위에 있고 예? 어쨌든 어제 왕 발언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윤석열도 손바닥에 왕 쪄서 있고 예. 또 조희대도 막 여기 가서 말하면서 왕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해요. 예, 어제 뭐 세종대왕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지 않았다. 전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그 윤석열 김건희가 내란 개혁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왕이 그죠? 그렇죠. 본인은 왕 위에 있는 거예요. 왕 위에. 왕 위에 예? 있으려고 본인들의 얘기예요. 본인들의 얘기. 그걸 남 얘기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이죠. 네. 유체이트라법. 네. 그렇네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네. 이거 상권 분립과 국회의 사망일이다. 예.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2021년을 본인들이 기억할 겁니다. 2021년.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김명수 대법관 물러나라고 대법원에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그 출입을 방해하고요. 경고망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원 청사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런 게 사법부를 모욕하는 경고망동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예.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아. 국민이 보는 방송을 보는 우리가 정말 사법부를 함부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당한 법적 질서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저희가 무슨 대법원에 뛰어들어가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라 하고 머리띠 묶고 뭐 담 넘어 들어가고 이런 짓을 저희는 하질 않습니다. 그 일은 본인들이 했어요. 국민의힘이 예, 하지 국민의힘이 않았냐? 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대법원장 맞습니다. 출석해라 나와라 맞습니다. 청문회하겠다 그건데. 떳떳하면 다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국민적 신뢰를 회복을 할 테고. 어허. 예, 그럼 못 밝힐 이유가 이유, 없습니다. 예. 나와라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역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이해가 그렇게 안 급하게 됩니다. 9일 예. 뭐 이틀 만에 예. 다 이렇게 해버렸냐. 그것부터도 저는 대선 부당 개입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아주 핵심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이미 소부 2부에 사건이 할당이 됐으면 그 소부 2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네. 또 거기서 올라온 내용을 두고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1시간 만에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전원합의체로 전원합의체를 가져가서 더구나 야권의 최고의 당시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네. 대권 주자에 관련된 수사를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 같은 경우를 갖다 날림으로 해버리고서 6만 쪽을 뭐 이틀 만에 본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해놓고 지금 또 나오는 거는 사전에 모의를 했거나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할 것처럼 나와서 그건 쓸데없이 합장을 하고 왜 차를 타고 댓글 보니까 사우디카 뭐 이러고 간 거 아니냐. 맞습니다. 태국인 줄 알았냐 뭐 이런. 예, 제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께 얘기했는데 처음에 다 부정하지 않았나 했지만 아하. 부정하지 않았다. 맨 앞줄을 보시라. 한덕수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 예. 안 만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아주 교묘하게 법적인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겠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 의결되고 파기환송이 되는 거 한 달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 전에 만났다는 건가요?
그 전에 만나도 문제예요. 12월 3일 날 계엄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뭐 회동 여부가 중요한 것처럼 몰고 가고 네. 여론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거 아니다. 본질은 그렇죠.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 왜 저 문구 하나하나까지 깐깐하게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원래 법관이란 사람들은 문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네. 역으로 또 그 문구 하나를 잘못 썼을 때 그로 인해서 판결 자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계속 쓴다. 네. 논의한 바 없다. 만났다 안 만났다를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논의한 바 없다. 그 다음에 만났느냐 문제가 되니까 요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문구를 법관들이 쓰는 문구가 아닌데 역으로 그만큼 문구를 예민하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문구는 감추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조이대가 손 모으는 모습, 예. 쥐디냐 이런 댓글이 지가 쥐디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분노스럽습니다. 분노스럽고 그래서 과연 이 사법 쿠데타 배우는 누구냐? 예. 이 물음을 계속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기 예. 때문에 조이대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는 전례도 없고 이례적이고 대선 예. 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선계의 모욕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예. 그걸 누가 만들고 누가 뒤에 있었던 것이냐. 예.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밝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결합이 됐을 텐데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요. 네. 수많은 촛불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랬는데요. 그때 두 가지 요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렇게 국정농단이나 일삼는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고 네. 더 나은 아주 좋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안에 정착되길 원했던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 보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 특권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일자리도 모자라고 불평등과 격차도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서 네.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식들이 올라오는 시점에 윤석열, 김건희는 불안한 마음에 이 기득권과 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세력들을 네. 규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뭐에? 말아야 된다. 쇼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이요. 구속 뭐 이런 거 할 때 집행하려고 할 때 팬티 입고 막 방에서 뒹구르고 하잖아요. 예.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모질이 신용을 하고 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 바보인 것처럼 얼빠진 신용을 하고 있다.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계엄은 결코 몇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네. 결집이 돼서 내란과 계엄 같은 사건으로 폭발적으로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네. 저는 그런 쇼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기들의 공모일 수도 있지만 바보인 척해서 몇 사람이 헛발질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20-30명만 내란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위 빙산 위에 일부만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고 저 세력은 물밑에서 공고한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권을 자기들이 다시 되찾게 되면 네. 사면을 한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보인 것처럼 네. 신용을 하는 건데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이유도 네. 이 내란 계엄에 얼마나 많은 기득권들의 이해가 결합이 됐고 핵심 세력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를 네. 다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댓글을 보니까 백상임님 맞습니다. 우리는 안 속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예, 예. 이제 이 기득권, 그러니까 바보인 척한다는 표현을 해주셨지만은 마치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 어차피 나는 무기 아니면은 사형이야.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래라는 예. 식의 코스프레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 오히려 후위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제가 뭐 언론에 가서 네. 윤석열 바보 아니다. 검사 중에는 제일 그래도 똑똑하다. 검찰총장이 돼서가 아니라 예. 사법고시 구수인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사들은 보통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면 공부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9배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검찰의 수장이 됐고 검찰 조직을 배경으로 예. 정권까지 찬탈한 자이기 때문에 바보 취급에 속으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나쁜 짓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능력. 검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맞아요. 나쁜 짓을 한 놈들 중에는 거의 최고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쌍방울이 무슨 대북 송금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엮고 예,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 엮었잖아요. 근데 쌍방울 쭉 보면 쌍방울의 지난
그 모든 계열사에 검사들이 다 나가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계열사에 쌍방울의 모든 계열사에. 네. 그러면 이거는 쌍방울과 예. 이재명 또는 이화영의 커넥션이 아니고요. 아니다. 쌍방울과 검찰의 검찰. 유착인 겁니다. 아하. 쌍방울은 검찰이 빨대 꽂아놓고 용돈벌이 하면서 예.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했던 거고 쌍방울이 기본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보니까 전직 조폭이었고 중간에 바다 이야기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바도 있고 그럼 검찰이 올바르게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라면 왜 적어도 전직 조폭 출신들이 만든 그 기업에 가서 네.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가서 다 사회이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는 오히려 그들을 해야 된다. 네. 그들이 검찰과 뭘 공모했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작전 세력으로 작동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맞고 똑같은 게 삼부토건도 똑같습니다. 아, 삼부토건 예. 우리가 또 잊고 있었는데. 삼부토건은 윤석열의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몇 번 망하다시피 했는데 계속 주가 조작을 통해서 또 살아납니다. 삼부토건이. 그 삼부토건의 고문단들이 네. 검찰들이 다 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과 가까웠던 사람들, 박영수 검사, 양재택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삼부토건에 가 있었어요. 희한하네. 그러면 예.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수단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엉뚱한 데 공격할 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의 치부를 밝혀내는데 검찰 스스로 못합니다. 결국 검찰 조직 자체를 네.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아하. 철저한 내부 수사를 통해서 이런 곳에 연루돼 있던 검찰들은 예. 다 옷을 벗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최혁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출석 체크 댓글을 통해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또 최혁진 의원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 통해서 말씀 주십시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청문회 사실 네. 관봉권 띠지 청문회다 우리가 생각하고 봤는데 예. 오전에 뭐 나경원 의원의 이런 여러 가지 소동이 있다 보니까 오후에 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보면서 예. 어떤 걸 우리가 밝혀냈는지. 일단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실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검찰의 태도입니다. 태도. 예, 검찰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박상현 검사라든가 최재형 네. 검사라든가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관봉권 띠지라든가 또는 이화영 부의사 관련돼서 증거 위조 네, 의혹이나 연어술 이런 파티 것들, 이런 거. 예, 연어술 파티 이런 거 질문할 때 제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아, 예, 증인석에 제일 가까운 그 자리에 끝에 있으시단 예, 거예요. 의원석에서는. 예,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예. 눈을 부라리면서 째려봅니다. 그래요. 예. 있어요. 그거는 뭐 얼굴에 다 읽힙니다. 니까지 것들이 지금 나 세워놓고 이런 태도가 그냥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예. 다시 한번 시간 나시면 저 눈매를 보십시오. 째려보는 박상현 거. 검사. 예. 저 보세요. 아주 오만 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검찰 조직은 마치 조폭 조직처럼 그동안에 움직여왔기 때문에 쟤네들은 검찰 내부의 선배들밖에는 두려운 게 없는 애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제 최재형 검사 같은 경우도 제가 법무부 기조실장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관봉권 그 띠지 유실이라든가 이 문제 관련해서 뭐 윗선에는 보고한 바도 없고 자기 선에서 생겨난 뭐 실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통상 저 검찰 조직이 반복적으로 해온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던 수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아래 평검사나 누가 자기가 했다라고 진술하게 해요. 그리고 나면 얘 혼자 왜 불이익을 받느냐? 아니죠. 시간을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징계를 아주 경징계로 때려줍니다. 경징계로. 결국 자기가 인사상에 별로 불이익이 없을 만한 경징계를 때리고 네. 조금 지나면 승진해서 영전에서 어디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 믿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이미 대형 로펌에 가 있는 선배들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희생했던 공훈을 세운 자 네. 나중에 정관예우하면서 보상까지 해주는 이 사이클로 돌아온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옳은 일을 했냐 그른 일을 했냐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워진 지가 오래이고 모든 검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치검찰로 분류되는 특수통이나 공안통에 있었던 애들이 그런 식의 오염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일벌백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그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고 또는 실수로든 그러면 중징계 때리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위로 내보내거나 네. 아주 좌천시켜버리면 됩니다. 또 검찰 조직 개편할 때는 검찰이 일단 해상과 새로운 곳으로 인사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재임용 안 하면 됩니다. 예.
더군다나 중대범죄가 발견이 되면 변호사 자격 정지시켜 버리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해야지만 저런 태도를 버리지 국민 앞에서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국민이 선출된 의원들이잖아요. 저 의원을 선출한 지지하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있는데. 예.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네. 졌다고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똑같이 대법원도 똑같이 우린 법 위에 있다. 니들이 우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예? 너네들은 4년짜리 권력에 불과하고 네. 우린 영구히 가는 검찰 조직이다. 이런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이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나 아니면 최재형 검사 이제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질의응답 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옆에서 보셨으니까. 예. 그리고 두 생생하게, 번째로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 의도적 무능. 예. 저 상태로 보면 야 대한민국 검찰이 저 정도로 무능해? 예? 지문 뭐 이런 채취나 이런 것들 검사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요. 아 저는 뭐 이런 지문 채취에 대한 절차 이런 거를 잘 몰랐고 뭐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야 그거를 그거를 수사 이런 뭐 이 미드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수사 ABC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초등학생도 알고 있고. 예. 백혜령 경정이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렸죠. 아하. 백혜령 경정이 네. 증인석에 딱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다. 대검은 관련돼서 어떤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지문 채취한 모든 데이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절차상으로 과학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이건 의도적으로 다 인멸한 거기 때문에 백희룡 경쟁이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구속시켜야 될 놈들이라고. 예. 바로 구속시켜. 아주 정확한 발언입니다. 백희룡 경쟁이 예, 저하고 네. 그 70년 지름다. 개띠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죽이 잘 맞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어제 강철중 법사위 같은. 야, 강철중 같은 느낌이다. 예. 네. 보고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게 예. 상식적인 목소리예요. 예. 백희룡 경정이 와서 한 얘기 자체가. 아, 그렇죠. 예? 서민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또는 검찰까지 가게 되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네.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요. 검찰들이 막 그래요. 내가 죄가 없다 그래도 너 죄 인정하라 그리고 그럼 네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은 조금 깎아줄게 막 이런 것까지 몰아붙이던 인간들이거든요. 하지만 네. 권력 앞에 서면 제가 이제 원주지만 원주도 지금 시끄러워요. 왜요?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것들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악용해가지고 네. 경찰이 기소 의견 냈는데도 보안 수사라고 내려보내고 시간 끌기 이런 일들을 벌이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저는 음. 보안 수사권도 절대 검찰에 줘서는 안 줘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또 법사위에서 이야기하겠는데 네. 재기 수사권이라는 것도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기 재기 수사권. 수사권. 예. 끝난 수사라고 하지만 그걸 그렇지. 재기 수사하는 예. 경우인데 원래의 취지는 서민들 중에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에 그걸 재기 수사를 통해서 구제하라는 건데 재기 수사가 뭘로 악용되느냐? 아주 힘세고 권력 가진 기득권 특권 세력이 부당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를 재기 수사로 끄집어내서 오히려 고발한 사람들이나 네. 고소한 사람들을 무고로 나중에 엮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과 네. 중수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검찰 어쨌든 사라집니다.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과 재기 수사권까지도 네. 저는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기 수사권은 우리가 미처 잘 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이것까지 사라져야 된다. 줄 수 예. 없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칼을 줬는데 네. 그 칼을 가지고 기득권과 특권층을 보호하는데 써먹은 거 아닙니까? 서민들은 마구 찔러대고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네. 사정 소위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예. 제대로 뿌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검찰 개혁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예. 윤호왓 암생님이 아까 전에 슈퍼챗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한금님도 슈퍼챗을 통해서 최혁진 의원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계신데요. 혜리님이 최혁진 의원님 영웅 떴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이용희님은 최혁진 의원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춘님이 강남 매장에서 보고 있어요. 지역구가 어디신가요? 의원님 지역구민들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잘 뽑아주셨네요. 하셨는데 예.
지역구가 저는 비례대표인데요. 저는 사는 곳이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가족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힌트 다 드렸습니다. 네네. 시원시원하다 무한달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계속 응원한 댓글들을 많이 주시고 오이맘님이 속이 시원합니다. 김한근님이 이래서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현미님 여기는 여수입니다. 최혁진 의원님 너무 속이 빵 뚫립니다. 이렇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고 응원의 댓글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용으로 가서 이 띠지 사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 특검이든 검찰이 아닌 조직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수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일부 했겠지만 결국 관계자들 다 불러서 수사하면요. 결국 다 나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 또는 수사를 포장해서 하는 이 태도를 갖다 문제 삼아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검찰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다 드러난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확인을 막 해주고 있잖아요. 감찰을 통해서 이거 맞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띠지 사건도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은 충분히 진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찰을 통해서 의혹이 밝혀지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박상현 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계속 똑같은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부인하더라고요. 놀라운 게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이제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한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주말에 불러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그거는 말 맞추기 학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의하면서 그야말로 진술 세미나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왜 주말에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에 불러내서 이런 자리를 부처님 오신 날에 살생이 되게 연어를 왜 먹습니까? 풀뿌리 산나물 먹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살생을 왜 해요? 살생을. 살생은 연어를 왜 먹냐?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쉬는 날 김성태, 방용철, 이화용을 왜 한 자리에 불러놓고 뭘 했냐? 그랬더니 이 박상현 검사 한다는 얘기가 평일날에 이화영 검사를 뭐 면회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에 부를 수가 그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건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뻔뻔하게 눈을 부라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이제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얘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 국회에서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뭐 위증해서 자기가 뭐 불이익을 당해도 저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검사들은. 왜? 어차피 자기 동료 검사들이 자기를 갖다 수사를 할 기소 거고요. 독점주의. 그렇죠. 기소 과정에서 형량 구형은 적게 때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가벼운 형 정도를 받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공조직애들 특징이라니까요. 형사 사건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 두려워하는 건 민사건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민사상으로는 건 자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쟤네들이 다 특활비 쓰지 자기 돈 안 쓰잖아요. 그 한동훈 예전에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몇 킬로 떨어진 데 나가서 한우를 100몇십만 원어치 퍼먹고 이런 거 지 돈이면 절대 쓰지 않죠. 근데 자기 돈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벌벌벌벌 떠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건은 두려워하는데 형사건은 안 두려워한다. 그래서 형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동료들이 결국은 다 지켜줄 거고 법원에서 아주 작은 형량 때릴 거고 나오면은 경징계 받을 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가고 승진 이후에 적절할 때 옷 벗게 되면 대형 로펌 가서 수십억씩 받으면서 평생 밥 먹고 사는 거 보장받는다 또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저걸 깨야 돼요. 저 고리를 완전히 깨서 국민을 배반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자리를 서민을 향하게 하면 평생 인생 망가진다라는 걸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유능한 검사 앞에 잡히면 죄가 없어도 고통스럽게 결국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이미 끝장나는 거죠. 변호사 비용서부터 해서 다 나가고 나면. 그럼요. 이렇게 형사 사건은 좀 패가망신이 될 정도 우리 국민들은 맞습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는데 오히려 검사들은 형사 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국민의힘 출마한다 이 얘기에 저도 모자동에 빵 터졌는데. 그렇게 정치권으로 와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클이 되어 있어요. 검사 출신 의원들이 뭐 국민의힘 많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어제 보니까
법사위원들 뭐 서 있던데 나경원 의원이 워낙에 세게 나오고 이러니까 곽규택 의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 세게 봤던 의원들이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법사위 현장은. 저는 이제 어제는 예. 미리 작전을 제가 짰다 그랬잖아요. 예. 그 나경원 의원을 띄우는 게 어제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쫙 병풍처럼 이렇게 서 있고 병풍처럼 나경원 의원이 서가지고 앞에 있고. 그렇죠. 나경원 의원보다 목소리 크게 했으면 나가서 맞을 것 같으니까 예. 나경원 의원보다 작은 목소리로 나경원 의원을 띄우는 그 쇼를 한 거죠. 이제 100% 제가 확신함 정치적 쇼한 겁니다. 어제. 쇼한 거다. 예. 그래요. 뭐 나경원 의원 얘기가 법사위 회의가 되면 계속해서 나오고 화면에 잡힐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참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정말 의원들. 어이없는 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예. 나경원 의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한테 예. 입틀막 하지 마세요. 입틀막입니다. 독재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오전에 2시간 동안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마이크 한번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나들 4-5명이 떠들어대는지 누가 입틀막을 합니까? 입틀막은 본인들이 했어요. 우리 말도 못하게. 아니 저렇게 민주당하고 떠들면서 입틀막이래요. 지금 체육진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면 그러니까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입틀막이래요. 누가 입을 그렇네요. 막습니까? 저 입을 좀 누가 틀어막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계속 예. 랩을 하는 듯한 그런 나경원 의원의 어제 그 리사이틀 공연, 맞습니다.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이런 정리를. 프레임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입틀막은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하고 있다. 오히려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이 민주당 또 최혁진 의원 입틀막을 했다, 그 예. 복거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자, 이 지금 뭐 연어 술 파티 이것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또 띠지 관련돼서도 이것도 계속 예.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주말에 있었던 장외투쟁, 국민의힘의 모습, 거기 쏟아져온 말들. 예.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소년보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소년보 목사 구속이 무슨 종교 탄압이다라는 종교 탄압이다. 얘기를 하고요. 네. 이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장애투쟁을 하는 건지, 통일교 한학자 구속에 대한 분노로 장애투쟁을 하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장애투쟁을 하는 거라면 예. 저렇게 행동을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돌 맞을 짓을 나가서 하면서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가서 장애투쟁을 한다.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러면 지금 통일교의 신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국민의힘에 한 11만 명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천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는 신통당이다. 신통당. 예, 신천지와 통일교, 신통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민을 위한 것도, 소위 자기들 아. 보수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예. 신흥 종교 그룹들, 구구 종교 그룹들, 여기까지 이제 수사망이, 특검의 수사망이 확대돼 오니까 네. 그 불안감에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곳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예. 정말 온전한 보수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저는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나오셔야 된다.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예. 이 시장에서 많이 쓰이던 발언인데, 이 네. 국힘 탈출은 지능순이다. 맞습니다.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예. 거고, 한학자 총재 언급하셨으니까 네.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상하셨죠? 예상했습니다. 예. 예.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 줬다고 하고, 뭐 자기는 명품백, 그러니까 샤넬백 모른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밑에 사람들이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특검도 그렇고 사법부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하고, 이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특검에서는 예.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요. 단순히 드러난 명품백 오간 거 이 몇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의혹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윤석열, 김건희의 대선 자금, 네. 불법 대선 자금들이 시중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제보들이 있었고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배후에 통일교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왕에 수사를 한다라면 거기까지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뭐 신흥 종교나 이런 네. 종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교 분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에 예. 돼 그래서 있습니다. 정치를 활용해서
극단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검이 단순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안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까지 네. 다 수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학수 총재는 뭐 건강 얘기도 하고 구속의 이제 필요성이 없다. 그래 나는 예.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증거인멸 우려뿐만이 아니고 어떤 범죄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구속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통일교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앞으로 미래도 맞습니다.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아닙니까? 또 하나 다양한 종교가 어울려서 화합하면서 살아온 나라예요. 그게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예요. 종교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대표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슬람을 한다 그래서 무슨 테러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돼 있는 나라인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통일교는 국민의힘을 힘에 얻고 지배적인 정치 세력이 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했죠. 통일교가 YTN 인수까지 청탁을 했다라는 건 이미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특정 종교가 정치를 힘에 얻고 세력화돼서 그거를 갖다 악용하기 시작하면 종교 간의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엔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일 무서운 게 종교 갈등이에요. 어찌 보면 그건 신념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예. 그렇네요. 예.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말씀 단순하게 들어보니까. 볼 일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은 정말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통일교까지 끌어들이는 네. 그런 딜을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된다라면 국민들에게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정당 예산 수준이 아니라. 예. 그렇게 말입니다. 예, 예. 국민의 힘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예. 국민들께서는 볼 수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김건희 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단 뭐 추순이다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 주기현 재판부에서는 맨 처음에 막 허가를 안 해가지고 윤석열 예. 재판에 대해서 촬영을 예. 나중에 하긴 했지만은 그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허가를 했다.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김건희 관련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모든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들이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하는 자들이 네. 내가 잘못해서 걸리면 소위 자기들 생각으로는 재수없어 걸렸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온 국민으로부터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사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신상을 보호해 줄 필요도 있죠. 그 사람이 어쨌든 서민이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것까지도 다 갖다가 네. 공개해서 그 사람을 이후의 삶까지 매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하지만 이거는 국가의 공공성을 무너뜨렸고 공권력을 악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네.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정에 들어오는 김건희의 모습 보면은 뭐 지금 아프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병원도 다니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예. 있던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건강 상태도 뭐 확인할 제가 수 전에 있게. 듣기로 예. 김건희 씨가 그 뭐 5대 명산을 다니면서 뭐 굿도 하시고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시던 분들이 네. 왜 갑자기 법정 앞에 오면은 예, 기운이 빠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그러는지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늘 그렇네요. 패턴이. 예, 또 예. 휠체어 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김건희의 뭐 이 지금 재판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재판 뭐 추가가 돼서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또 여기서도 이제 착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꾸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샤넬백 뭐 명품백 몇 개 받았다. 근거 부기. 그다음에 뭐 공천에 일부 개입했다.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예. 김건희의 악행이 뒤로 숨고 어찌 보면 김건희는 형량도 얼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김건희의 추가 의혹 과제들 물론 조사하기 어려운 거지만 여기까지 가야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지금 가야 어떤 됩니까?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냐면 예.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김건희 집안 어제 그 법사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 검찰이 덮어주고 그로 인해서 검찰은 특혜를 받아서 영전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왔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백혜련 경정이 자기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징후들을 발견했다라고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네. 마약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왜 그렇게 음지의 돈을 원했을까? 내란 자금을 만들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의혹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김충식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부산 엑스포 그 과정에서도 이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행사들을 갖다가 실제로 입찰 과정이 수백억 홍보 대행사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홍보 대행사가 잘해야지만 부산 엑스포를 그럼요. 유치할 수 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공고가 나오고요. 대형 무슨 홍보대 행사나 세계적인 명성 있는 홍보대 행사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상해요. 예, 이상한 업체가 네. 단독으로 들어오고 유찰되고 수의 계약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백억의 돈이 흘러나갔는데 지금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이런 건들은 큰 건이죠. 여기까지 수사가 가야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가 네. 만천하에 드러내고요. 아하. 그거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네. 죄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의혹 이제 세관 마약 의혹부터 시작된 이 사안들 지금 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는 하고 있는데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그 좀 이문정 들어서. 검사는 저는 100% 믿고 200%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동부지검에서 예. 걱정이 되는 거는 당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을 은폐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검의 주요 검사들이 다 영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영전해서 지금 대검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고 네. 심지어 마약 전담반에까지 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 검찰이란 조직 안에 사실 이문정 검사장은 아주 소수파죠. 이분이 혼자서 그 밑에 있는 뭐 검찰이든 수사관들이 네. 과연 이문정 검사의 지휘 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검찰이 개입된 이 마약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제 백혜련 경정은 이제 본인에게 수사를 좀 맡겨주신다라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해서 제가 어제 추미애 위원장님과 민주당 의원들께도 백혜련 경정이 예를 들면 특검의 전담 수사팀을 맡든 네. 어떤 형태로든 이 마약 수사를 한번 총대를 메고 국민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검찰이 개입한 모든 정황들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어제 법사위에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물론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패턴이 항상 똑같았죠. 캐비넷에 있는 문건을 가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전 정권의 비위를 슬쩍 갖다 예. 바치면서 비위를 마치고 그걸로 신임을 얻어서 다시 호가호위하다가 정권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현 정권이 정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차기 정권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전 정권의 비위나 적폐를 청산하는 일들이 네. 이제 쉽게 되는 효과들 때문에 많은 권력들이 거기에 의존했지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네. 이제는 단절할 때가 됐다. 검찰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되는 시점이지 예. 어떠한 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마약 사건도 이거 합동수사팀에 맡길 게 아니라 예.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예.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백경정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아니 그렇죠. 이 영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예전에 그 공공 무슨 영화에서 강철중이 뭐 깡패 건달들을 때려잡았더니 오히려 정권하고 연결된 예. 세력이어가지고 좌천돼가지고 교통 경찰하고 있었나요? 지금 딱 만나면요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 사람은 진짜 강력계 형사입니다. 진짜 형사. 저런 사람을 지구대에 보내가지고 사실 교통 단속하고 뭐 이런 거 뭐 술 취한 사람들 잡아다가 앉혀놓고 예. 이런 거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바로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네.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빨리 와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이제 김충식 네. 특검법 예. 이거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는지 계류가 예. 계속돼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 김충식 특검법은 지금 3대 특검법이 예. 인원 보강이 돼서 거기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별도 특검법은 그냥 계류 상태로 두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3대 특검법에서 도저히 여기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어.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 우리 그 백혜룡 경정 같은 분이 수사팀장으로 딱 돼서 예. 마약 사건 플러스 김충식 수사를 한다. 그럼 저는 김충식 특검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탈탈 털어서 네. 한 두세 달 만에 다 잡아낼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네. 그러니까 김충식이란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둘 계속 수가 없다는 새로운 게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죠. 리박스쿨에도 깊숙이 개입됐다라는 제보가 나왔고 현장에 갔더니 사실 이미 드러났고 네. 그 리박스쿨이 운영되던 뭐 종로의 뭐 대형 교회, 보수 성향의 대형 교회에서는 댓글 부대까지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네. 김충식은 댓글 부대에 참여할 사람들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윤석열, 김건희를 내세워서 예. 어떤 나라로 만들고자 꿈을 꿨길래 정계, 재계, 종교계, 기업까지 네. 온갖 음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놀라운 일이고요. 놀랍다. 예, 이 소위 말하는 음지의 브릿지 역할을 한 인간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지난번에도 다뤄주시고 해가지고 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 국민들이 의심쩍어하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다 받아 안아가지고 그걸 예. 법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맞습니다.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길에 이제 최혁진 의원님께서 예. 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장판교의 이 장비처럼 아, 조자룡처럼 조자룡이 좋습니다. 조자룡 조자룡이죠. 약간 장판교의 예, 조자룡처럼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서서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더니 예. 삼국지에 누가 자꾸 저한테 요즘에 이미지가 장비 같다 그래서 저 조자룡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럼 볼살을 빼야 된다고. 정말 속상합니다. 예. 볼살을 근데 저절로 저는 다 빠질 것 같아요. 예. 빠질 것 같습니다. 장판교의 장비정의 조자룡에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드리도록 하고 예. 지금 보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법정에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얘기 예. 목소리.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이네요. 한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이 법무장관 했잖아요. 예. 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자리에 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법 집행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순순히 같이 응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뭐 항변할 게 있으면 항변하고 진술할 게 있으면 진술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갖다 이제 수령 거부를 하면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나경원과 똑같이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쇼를 하는 건데 현 특검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네. 뭔가 맞서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주가를 조금 올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동훈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예, 끝났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뭐 안팎에서 보면은 예. 워낙에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밖에 예, 없지 않냐 사람이 이런 얘기도 없어서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예. 국민의힘이 쪼개져 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면 한동훈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예. 본인이 기회가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비상계엄 그때 국회에 있을 네. 때 어쨌든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를 내린 게 흠입니다. 그 한덕수 다음에 만나서 당사에서 만나서 뭔가 맞습니다. 뭐 권력을 막 휘둘 것처럼 하고 예, 그게 이제 정치적 쇼였다라고 하는 게 그때 드러났고 네. 어찌 보면 중도 진영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한동훈을 당시 잠깐 주목했죠. 그때 한동훈이 뭘 해주길 바랐냐면 예.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깃발 들고 보수가 잘못 갔다, 보수 개혁이 필요하다, 보수가 혁신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네. 우리는 바닥에서 한동안 고초를 겪을지라도 진정한 보수를
서민을 위하고 네. 나라를 위하는 보수가 되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한동훈은 살아나겠지만 네.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야합하려고 하고 자기 자리나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변방에 고만고만한 장수 수준으로 밀려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법 질서에 온전히 준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보수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걷어차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오래가지 못할 생각합니다. 거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예. 뭐 다양한 주제,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찰 권력들 예. 또 이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자주 모셔서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법사위 또 무슨 일 있었는지 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혁진 TV도 많이 최혁진 구독해 TV 주시면. 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북에서 어떤 할머니가 네. 예, 영감 몰래 후원해 준다고 한 달에 5,000원씩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서 예, 그래서 할아버지 모르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방송에 나가면 본인의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고. 네. 예, 그리고 또 부산에 계시는 중증 시각장애인 분께서도 자기가 이제 뭐 어렵게 살아가시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한민국의 모든 분을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네. 국회에서 3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1%도 안 되는 기득권과 특권층만을 대변할 거면 예. 3석이면 아주 적절한데 100석 이상을 가지고 앉아서 국정농단을 수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어찌 보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비보다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비는 속생각이 머리를 안 거치고 나가는 사람이고 조자룡은 예 감정이 머리를 거쳐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조자룡으로 불러주시면 국회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용맹함을 뿜어내고 있는 최혁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 보니까 최혁진 TV 아까 보여드렸고 구독하셔서 힘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혁진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또 여기는 후원하시는 방법. 그야말로 싸울 수 있게 실탄을 또 보낼 예, 수 있는 감사합니다. 방법도 있네요. 아까 여러 또 시민분들이 응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응원하시는 방법들 또 최혁진 의원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힘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혁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국회 조자룡 최혁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